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총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김대중 인천지부장, 일로 좀 오세요. 김대중 지부장이 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기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한 달 전쯤에 그런 의사를 피력하기에 제가 그래 참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당에서 최대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예. 제가 어차피 출마하게 된 곳은 저희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계양을입니다. 그 계양을에 누군가 있죠. 이재명! 네. 일단 제가 거기에 출마함으로써 당원들이 당 집회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자체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당 지역이 호남 이상으로 민주노총이 있고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힘든 상황이라 제일 좋은 방법이 출마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하던 일을 지금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시간도 내고 돈도 좀 준비를 할 생각이고, 뭐 선거 이후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일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수출이 막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어차피 전환을 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스타트를 끊는 결정이 어려운데 결정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김대중 후보뿐만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근데 이재명이가 계양을해서 도망을 갈 거라고 난 봐. 여러분, 내가 뭐 추측하는 거 잘하죠? 이재명이가 계양을해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민주당은 계양을이 험지입니까? 홈타운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텃밭에 다시 나간다면 또 뭐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도망갈 거다고 미리 떠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총선에 대한 생각은 회의감을 저버려야 된다.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세상에 역사의 발전은 단 한 번도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 되겠느냐 하지만 두드리면 결국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적어도 우리 핵심 당원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80년대에 그렇게 많았던 운동권들이 운동권 정당을 하나 못 만들고 대부분 민주당이라는 데 기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지금 무슨 꼴입니까? 저게 운동권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 좌파 정당으로 전락했는데 80년대에 운동권의 99.9%가 민주당에 기어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그렇게 세상을 휘어잡으면서 살아도 자기들이 가진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당을 하나 만들고 그걸 관철시킬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지 개인적인 출세에 집착한 놈들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정당이냐? 저거야말로 옛날에 운동권에서 NL은 주사파고 민주당을 주사파가 다 장악을 했죠. 운동권에 이제 80년대에 PD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동운동 관련을 주로 하던. 걔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정의당이에요. 근데 걔들이 지금 80년대부터 얼마나 했습니까? 한 45년을 했어요. 45년을 했는데도 저게 국회의원 6석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앵그리 블루거나 집회할 땐 수천 명이 오다가 지금은 작아졌다. 그건 새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보고 당을 만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래서 니 쪽박 찬다, 망한다. 또 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간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래 강남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좀 썰만하게 생겨가지고. 진보 우파 정당을 한다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었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들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가 약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불과 얼마 됐습니까? 2년하고 조금 더 됐잖아요. 2년 반쯤 됐잖아요. 자, 2년 반 동안 처음에는 이게 버티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버티는 게.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당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왔다가 못 버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박대한 게 아니라 예우를 갖추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제일 그거한 게 뭔가 하면 좀 먹물이거나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룰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나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이익이 거래되는 부분이 아니면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우파 정당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가는 과정에서 정말 각성된 사람만이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당이 착근하려고 하는 계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한국의 역사상 이제 처음 겪는 대규모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저도 진짜 한 1000년쯤 해야 된다면 여러분한테 당하지 맙시다 하겠어요. 1000년쯤 해야 된다면 개고생을. 우리 뭐 한 50년도 못 살겠지만은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시기가 우리 눈앞에 임박했어요. 곧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붕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 덜하고 당을 만들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999년 전부터 했다 하면 진짜 다 개고생을 해서 1000년을 고생하고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만들어진 지 2년 반 만에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이 거의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붕괴에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총선에는 권역별로는 후보들이 나가야 됩니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도 후보가 나가고 인천에서도 나가기로 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나가고 부산에서도 나가고 호남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몸이 괜찮다면 제부터 뛰지요, 지역구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선거할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나가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당의 여성, 남성 비례대표도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비례대표로도 많은 득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그 비례대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번에 이 선거를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지부장님들은 지역별로 누가 출마할 건가 이런 걸 좀 고심을 해주세요. 호남에서도 한 분 나갔어야 돼요. 호남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호남 지부장 3분 중에 1명이 나갔어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충청권에서도 한 분 나오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산속에서 요 치악산 뒤에서 좀 만나자 해가지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나갈 때까지 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헛된 게 아니라요. 저도 선거를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진짜 막 오래됐네요. 23년 전에 37대 그 선거 출마했죠. 민주당에서 제가 그때 영입대 가가지고 이인영이, 우상호, 임종석이, 오영식이하고 저하고 5인방으로 영입됐는데 요놈들은 다 당선되기 쉬운 데 나간 데서 내가 DJ 보고 그랬어요. 내가 영남 사람이 전라도당에 와가지고 출세하려고 온 건 아니고 내가 영남에 나갈 거니까 당신은 영원한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일조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제 고향 사천에 출마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한 10,000표가량 얻었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하고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그때 선거 때 경험이 선거 지고 나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지만 언제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해봤어요. 재미도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인생에 그 2번 다시 겪지 못할 짜릿한 경험입니다. 마약 같은 중독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로고송으로 쓴 게 엄정화의 페스티벌하고 서른도의 3박자입니까? 4박자요? 좌우간 그거 2개인데 송대간에 지금도 그 노래만 들으면 그 노래 들으면서 하도 지나가는 차에 고개를 숙여갖고 지금도 그 노래만 들으면 저절로 머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출마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출마하는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 나는 거지 내가 감히 국회의원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이 진짜 여러분들 그 기성 정치인들이 싫지요. 그 사람들 정말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혐오스러운 부분이 왜 안 무너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도전해서 그걸 갖다가 깨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길을 다 싫어하죠. 나보고 요즘 전화 오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안 사람이 수천 명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놈이 이제 미쳤구나 나한테 생각을 하죠.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386 뭐 운동권 그럴 때 그렇게 많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다가 우상호, 이인영이, 임종석이 이런 애들이 사는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그 80년대 때 저거가 했던 그런 사회적 열망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밑에 붙어서 권력이라고 연장하려고 저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두들겨야 된다. 선진 지부장님은 경북에서 한번 출마를 하시지요. 자, 그렇게 출마를 하는 부분. 원래 기성정당으로 출마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23년 전에 한 12억 썼어요. 그런데 시골 정치라는 거는 시골에서 반만 한 10,000명쯤 샀을 겁니다. 근데 10,000표 나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 표에 10만 원 논다길래 내가 돌았구나 이랬는데 한 표에 12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고 더더욱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거를 해봤잖아요. 돈 안 드는 선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중앙당에서 다 만들어 줄 거예요. 홍보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거 어디 기획사에 맡겨서 하게 되면 홍보물 비용만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 당에 효율적으로 돈 안 쓰는 방법.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당에서 만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돈 안 든다. 우리 당에는 당원들이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출마 작정하셨죠? 네.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 춤추는 아주머니들도 다 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돈 안 받고 춤추는 그 훌륭한 여성 당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래카드도 전번에 그 우리가 플래카드 살 때 저것들이 완전히 반환병이 군소 정당이 어떻게 플래카드를 저렇게 많이 찍어대나 경찰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딴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면 그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한 2, 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15만 원까지 받는데요. 중간에 누가 또 떼묻고 뒤에서 페이백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그게 돈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기 차량도 고모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고모님 차량에 기름은 듬뿍 넣어드려야죠. 그래서 고모님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 선거를 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굉장히 줄여야 된다. 그게 또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만 선거 나가는 현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선거는 돈이 거의 안 드는 선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겠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분들한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 당의 전국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동의를 해 주실 걸 바랍니다. 전국위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에서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고 없던 당무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이제 최고위원회는 사장단 회의, 중력회의 이런 정도고 아니죠. 최고위원회가 원래 이제 뭐 그룹 같으면 사장단 회의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는 중력회의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는 전국 임원 모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최고위원회가 있고 얼마 전에 당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한 뭐 100명에서 한 몇 명 빠지는데 전부 전국위원이 되어주세요. 전국위원이 그 뭔가 하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당대회를 못할 때 우리 당원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전당대회를 산실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전국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행명 21에 전국위원이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권혁승 지부장 반대하는 분 계시면 저 조용히 뒤로 모시고 가 숲속에. 없네.
알겠습니다. 다 전국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위원회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긴급할 때는 묵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여를 하신다 생각을 하고, 당의 결정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전 당원한테 묻기 어려운 부분은 전국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대부분 헛된 낭비를 하고 억수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후회하는 거는, 좀 더 건강하고 그럴 때 왜 더 열심히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요,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지도부를 맡은 분들, 여러분 다 지도부죠. 그러니까 100여 명의 전국위원이고, 또 여기에 당무위원도 계시고 최고위원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그냥 자리만 맡고 있고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인간관계상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하지 마셔야 된다. 우리 당에서 핵심 간부로서 일을 하고 있고 핵심 당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양하는 거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당이 당세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뭐 옛날에는 만들기 전에나 만들었을 때 당세가 있었습니까? 저는 당이 지금 초반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작은 정당들 보면 저 한번 보세요. 의용정당이거나,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석방되고 나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저런 가치 지향이 없는 정당들은 그 대표를 맡은 사람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정당이죠. 정당이 우리만큼 뚜렷한 서포시보조라는 정책적 주장, 가치적, 비전적 주장을 갖다가 내걸고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적 비전이 뭔지 이야기해봐라 하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책적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민주당원 중에 우리 당이 뭐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당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이런 게 정당이지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는요, 자기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오하면서도 결국은 깨어나지 못해서 밀어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이 작다, 군소정당이다, 그리고 집회에 많이 안 논다. 정의당이 지금 집회를 해보세요. 우리 당하고 정의당하고 같이 집회를 해서 누가 더 모으는가 하면 우리가 더 오죠. 정의당은 그냥 당비만 내지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집회를 거의 못 하잖아요. 기자회견이나 해서 20-30명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데서 집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요, 동원 안 하고 집회하면 1-200명 데리고 하잖아요. 거기 어떨 때는 많이 와. 10,000명, 20,000명 온다. 어떨 때인 줄 아십니까? 그건 좌파 진영 전체에서 동원하고 지역구, 당협에서 다 끌어모아 버스로 강제 동원하지 않습니까? 공천을 갖다가 미끼로 삼아서. 그러니까 결코 정당 활동에서 우리가 지금 뭐 12,000명이 좀 되는 당원이 있고, 그 중에서 당비를 내는 사람이 1,400명인가요? 김대중 씨? 1,300명입니까? 그래서 그 1,400명쯤 있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면 뭐 많을 때는 400, 적을 때는 뭐 300, 200 이렇게 오는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앵그리 블루 할 때 한때 한 7-8천 명까지도 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어서 사실은 당이라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당원이나 당의 간부들은 인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황장수 홍보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지만은 그전에도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 전에요,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남들 보라고 열심히 하는 듯 하면서 그 뒤에 파탄적 인격이 있으면 그건 정말 조용히 당비내는 당원만큼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하는 당원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부분을 갖겠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당원들 중에 가짜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당내에서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추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듯 보이면서 사실상으로 당을 파괴하고 또 열심히 한다라는 핑계로 남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조직을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당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귀찮아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뭔가 하면 굉장히 비열한 거죠. 솔직히 우리 당이 작다고 당에 저항하거나 반발을 해도 당이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돌아서서 자기 구미대로 안 되면 비판하고 다니고 장난을 치는. 그래서 앞으로 당에는 적어도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윤리감사위원회에 다 잘라내라고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저도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에 내 마지막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여기에서 뭘 갖다가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당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저지요. 밤낮으로 그 생각하니까 그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걸 가지고 당에서 잘못 처신하는 그런 인성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당의 장래나 미래나 이런 부분에 해이나 불확실성이 있지만 차마 뭐 발을 담갔으니까 빼지도 못하고 적당히 그냥 가겠다라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뒤로 당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하루하루씩 의미 있는 노력이 모여서 우리가 언젠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갖다가 당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우리가 언젠가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안 믿는데.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옛날에 공산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애난장정이라고 수천 킬로를 도망을 가면서 처음에 2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도 그렇게 중국의 모택동이 그 중공 빨갱이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긴다는 희망 아니었겠어요? 결국은 중국 전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그런 의지력은 분명히 가지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 역사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모순이 누적되면 결국은 체제를 파괴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모순들, 제 방송을 매일 다 듣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심한 모순들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돈을 버는 저런 흉악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옛날에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지도 않았지만은 제 평생에 집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젊은 애들까지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저렇게 분화방처럼 그러고 그다음에 투기에 주식 투기에 코인 투기에 저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사회에서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 저 읽어보십시오. 신분 재산이 세습되는 썩은 기득권 세상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부모 잘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하는 길도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높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썩은 기득권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모순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붕괴가 온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붕괴는 사회적 충격을 주고 사회적 충격은 결국 경제적 붕괴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머리를 각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이 바뀌죠. 사람들이 지금 전단을 나눠주면 협조를 잘 안 하고 우리를 뭐 무시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세요. 좀 이따 벼락들 맞으면 그때는 전단 좀 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